켜졌나요? 마이크 나오는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홍이라고 하고요. 보험사에서 IT 보안 그리고 정보 보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울링이 생기네. 제가 너무 앞에 분들이 너무 훌륭하셔서 저 뒤에 앉아서 들으면서 감명도 많이 받았고 또 앞으로 내가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런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앉아있는 동안에 앞에 분들이 얘기하셨던 그 내용들을 그냥 몇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로 이 긍정적인 사고, 포지티브 마인드셋이 있어야지 할 수 있다. 이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 believe. 그리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하면서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IT 기업 보안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게 어떤 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물론 그것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어느 정도는 제가 이거랑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가 있지는 않지만 성공하기 위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제 자신은. 그래서 어떻게 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의 인물은 저예요. 안 믿기죠? 접니다. 제가 직장인 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타 연주하는 모습을 저란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 사진도 올렸어요. 먼저 학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요. 제가 지금 IT 보안을 하고 있지만 그 전공은 이걸로 해야 될까요? 제가 목소리가 작은가 보네요. IT를 하고 있지만 지금 방해를 해서 내가 또 까먹었네. 경제학을 전공을 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보안인데 IT 보안인데 전혀 상관없는 경제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2008년도에는 국내에 있는 MBA를 이수를 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상관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살다 보니. 그리고 저의 어떤 핵심 역량은 말씀드린 대로 IT 기업 보안이고 또 정보 보안이고 또 IT 가버넌스 또 IT 파이낸셜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일했던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어떤 그 회사가 하는 고유의 비즈니스를 이행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아주 인터내셔널리 아주 다양하게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거쳐간 직장은 현재는 PCA 라이프라는 회사, 영국계 보험회사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옥션, 이베이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시티그룹이라는 증권회사에서, 그러니까 시티그룹 산하에 있는 증권회사에서 거기서는 IT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개인적인 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퍼스널 인터레스트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뭐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기타를 치고요. 그다음에 검도도 하고 사진도 찍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인생의 어떤 모토는 행복하자예요. 행복하게 내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으면 제 주변도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업무 외에 제가 제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고 그걸 취미로 하고 열정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뭐 한 예로 기타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학생분들보다 더 오래 쳤어요. 제가 나이보다. 제가 87년도부터 쳤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거고, 그다음에 검도는 또 유단자고요. 사진도 1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준전문가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행복해야 해요. 우리는 뭐든지 행복해질 수 있게 우리 스스로를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뭔가를 하면서 살아야지 갈 수 있는 어떤 계속 갈 수 있는 뭐랄까요, 에너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살아온 인생을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가서 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반전 비슷하게. 지금 보면은 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다 하고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나름 겪었던 오늘의 부재인 successful failure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기업 보안. 기업 보안이 요즘에 또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맙게도 모 방송사에서 모 드라마가 보안에 관련된, 컴퓨터 보안에 관련된 걸 하고 있잖아요. 다 보고 계시나요?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 TEDx 신촌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제 그 연사 소개하는 날에 보고 IT 보안하고 뭐 소간지의 포스가 하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분 오셨나요? 실망하시진 않았나 모르겠네요. 자, 그 기업 보안이라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유출하고 침투를 막아야 해요. 근데 어떻게 침투를 막고 어떻게 유출을 막느냐? 대부분의, 아이러니컬하게도 대부분의 기업 보안의 유출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요. 기계는 언제나 완벽하고 언제나 자기 일을 수행을 합니다.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디자인한 프로세스와 그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서비스화해서 자기의 업무를 수행을 해요. 근데 사람에 의해서 디자인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 안에는 언제나 취약성이 있고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계속 그거를 뭐 그 임프루브를 시키고 또 뭐 개선을 하고 그렇게 가지요. 그래서 그 사람, 프로세스, 기술, 서비스, 리스크, 코스트 이 모든 거를 잘 하모나이징을 했을 때 비로소 보안의 3요소인 기밀성, 무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용성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요 세 단어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근데 이 세 가지가 보안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에요. 이걸 구현을 하지를 못하면 보안을 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걸 알고 싶으면 따로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IT 시큐리티로서 기업의 보안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안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레이어드 디펜스를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는 네 가지 존이 있습니다. 네 가지 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untrusted 존이 있고요. 그 다음에 semi-trusted 존이 있고 trusted 존이 있고 restricted 존이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뭘 하는 애들이냐? untrusted 존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이에요. 모든 기업들은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보내고 이메일 통신을 하고 자료를 주고받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untrusted 존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semi-trusted 존은 뭐냐면 untrusted 존, 즉 인터넷과 그러니까 회사와 만나는 어떤 그 구역을 얘기해요. 다른 말로 DMZ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전혀 안 들어보셨나요? 근데 그 DMZ라는 게 DMZ가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잖아요. DMZ, 비무장지대. 정말로 실제로 비무장지대라는 그 DMZ라고 저걸 부르기 시작한 게 우리나라 DMZ 그 비무장지대 때문에 DMZ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비무장지대를 지나면 트러스티드 존이라는 게 구현이 되는데 여긴 뭐냐면 외부하고 차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차단을 해서 여기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 권한을 가지고 그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되는 존을 얘기하고 또 그 안에서는 직급이나 어떤 책임에 따라서 그 사용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그러니까 그런 중요 정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겠다. 중요 정보들이 보관되는 구역을 restricted zone이라고 합니다. 재미없죠? 근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기업 보안에 대해서 한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첫 직장이었는데 첫 직장에서 우리의 보안은 세계 최고다. 그래서 세계 굴지의 IT 보안 기업에게 우리를 한번 뚫어봐라 라고 청탁을 했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몇 시 이후에 공격을 해라. 우리는 막을 거다. 그래서 이제 뭐 보안팀부터 시작해서 시스템팀, 뭐 네트워크팀 다 앉아가지고 대기를 했어요. 대기를 해가지고 뚫어봐라 했는데 밤새도록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회사 그 보안 컨설팅 업체에서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담긴
보통 이제 그 파이낸스 정보죠. 들고 사장님 방에 가가지고 책상 위에 이렇게 탁 던져놨어요. 이건 좀 각색을 한 겁니다. 탁 던져놨어요. 그러니까 놀래 자빠지잖아요. 어제 뚫어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기밀 정보를 가지고 사장 책상 위에 탁 던져놨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은행이에요, 미국에.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 것 같아요? 기술로 뚫었을까요? 어떤 그 소십섭 같은 해커가 막 밤새도록 막 이렇게 막 자판 두드려가지고 뚫어가지고 그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갖다 줬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업 보안의 유출, 그 정보의 유출은 90% 이상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아직은 여기는 학생분들이 많아서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기업에 가면 어떤 회사에 가든 학교에서도 학생회사에 가면 학생회관에 가면 청소 아주머니들 계시죠. 청소 아주머니들. 그분들 일찍 오세요. 또 그분들은 아이디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어요. 아무 데나 다 가죠.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기 누워 있어도 아무도 몰라요. 이분들은 일찍 오십니다. 새벽 4시면 오세요. 그러니까 이 IT 보안 기업 컨설턴트들이 9시에 왔어요. 와셔가지고 문 닫혀 있는데 현관문을 두드린 거죠. 아줌마 지나갈 때 똑똑똑똑똑 두드린 거죠. 아줌마들 일찍 오셨네요. 문도 열어줘요. 아주 친절하게 들어오시라고. 근데 아주머니 죄송한데요. 제가 이 아이디를 안 가져와가지고 제가 지금 14층에 가야 되는데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은 친절하게 열어줍니다. 아주 재밌는 뭐 별 얘기 다 하시면서 뭐 우리 아들이 뭐 어쩌네, 뭐 우리 딸이 어쩌네 이러면 얘기하면서 그래서 14층에 올라가서 파이낸스 부서가 있는데 올라가서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양복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그 외부 감사가 나왔다라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명함을 외부 감사가 나온 거죠. 어떤 그 외감 법인의 그 명함을 만들어서 이제 주요 파이낸스 부서에 가서 이러한 정보가 가진 파일을 가져와라라고 명함을 주고 하니까 이제 감사가 나오면 기업들은 다 쫄아요. 특히 큰 기업들은. 그러면 이제 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친절히 가가지고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싹 정리를 해서 갖다 줍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럼 그냥 받아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이렇듯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세스 이런 행동들을 막기 위해서는 뭐 보안 인식이 높아서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거나 또는 그렇게 요청을 받았을 때는 어떤 승인 절차를 거쳐서 요청받은 일을 이행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프로세스가 프로세스가 정의되어 있어야 하고 그거에 의거해서 사람들이 이행을 해야 된다. 어떤 그런 거죠. 이거는 보안 의식에 관련된 예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의 한 또 그 스템이 뭐냐면 요즘 한참 유행하는 피싱이에요. 그 전화로. 이것도 뭐 예가 굉장히 많지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은 뭐냐면 이제 존을 구성을 했어요. untrusted, semi-trusted, trusted, restricted 하고 정했는데 그러면 그 각 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원칙, 프린시플, 9 프린시플을 세워서 9가지 프린시플을 세워서 그 존들을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perimeter defense예요. perimeter defense란 뭐냐면 인터넷 또는 어떤 네트워크가 서로 맞닿는 장소에서 둘레를 디펜스하는 거예요. 그 앞에 지켜서 앉아가지고 그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지켜보면서 이게 뭐 들어올 거 나갈 거를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인데 그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은 뭐냐면 그 둘레에 정의되어 있는 그 네트워크들을 그러니까 둘레를 보호하잖아요. 그 안에 네트워크를 이제는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 목적에 따라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방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아이디와 그다음에 접근을 매니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안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들 즉 뭐가 있을까요? 뭐 MS 오피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자체 개발한 응용 프로그램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는 데스크탑들 또 뭐 노트북들 이런 거에 대한 뭐 그 안티바이러스 관리라든가 뭐 이런 걸 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 패칭 앤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라는 건 뭐냐면 그 왜 MS에서 뭐 보안 그 패치가 뭐 새로 나왔습니다. 뭐 적용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윈도우 밑에서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네 번째는 기업의 모든 시스템들과
애플리케이션들은 로깅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 이벤트를 관리를 하거든요. 그게 다 기록이 돼서 뭐 누가 뭘 했다, 누가 뭐 어디에 접근을 했다, 뭘 사용했다, 그거를 모니터링을 하고 리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니트레이션 테스팅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 보안을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침투 테스트를 해요. 그 뭐 웹사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기업에서 돌리는 거기를 실제로 해킹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암호화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은 이 모든 걸 구현을 했을 때 기업의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렇게 구현이 돼요. 아까 언트러스티드 존이라고 했죠. 인터넷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리미터 디펜스가 들어옵니다. 인터넷과 만나는 곳에서 트래픽을 막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파이어월이나 방어벽이나 그 침투 탐지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저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로덕션 DMZ는 뭐냐면 뭐 메일 서버라든가 아니면 기업이 어떤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어떤 그런 존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리미터 그 디펜스는 뭐냐면 트러스티드 존과 세마이 트러스티드 존 사이에 서서 그 디펜스 역할을 하는 데를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리스트릭티드가 있고 트러스티드가 있고 인트라넷이 있는데 저기 모든 곳에서는 아이디와 액세스 매니지먼트가 일어나고요. 누가 접근할 수 있고 누가 그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두 번째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이 위와 같이 일어났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세 번째로 3번이 어디 갔나요? 3번이 왜 저 있구나. 아이덴티티 예, 말씀을 드렸군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저 안에서 모든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보안이 유지가 되고 또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패치 매니지먼트 한 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들의 로그와 이벤트 모니터링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또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이 일어날 때는 인크립션이 돼야 된다는 거. 자, 기업 보안이 뭔지 잘 모르겠죠, 아직까지. 너무 빨리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시간이 막 가니까 긴장을 해서, 자, 이제 그러면 부재인 그 successful failure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failure, 실패라는 거는 다들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successful failure로 이어지는 거는 다른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올해 22살인데 너무 안 웃긴가? 근데 그게 뭐냐면 성공으로 이어지는 실패는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next step이 있어요. next step이. 근데 이거 타임즈업이라고 나면 그만해야 되는 건가요? 계속 해도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갔어요. 샌프란시스코 이사를 가서 직장을 구하려고 갔는데, 직장을 구하러 갈 때 친구들이 이제 뭐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네 회사에 넣어주겠다, 자기들이 레코멘데이션을 해주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갔어요. 풍운의 꿈을 안고. 그때는 너무나 자신감이 충만해 있었고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미국 대학은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경력이 없으면은 뽑아주지 않아요. 우리처럼 신입사원 제도가 없어요. 미국은 그냥 다 경력사원 제도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인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기업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가서 지원을 했는데 그냥 바로 떨어졌어요. 완전히 그냥 이거는 사회생활을 첫 발을 내딛고 KO가 아니라 TKO를 당한 거예요. 야, 너는 가라. 완전 이런 거였죠. 그래서 뭐 하여튼 있는 대로 다 이력서를 보냈지만 학력 외에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 데도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길가에 나앉게 생긴 어떤 그런 상황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또 공교롭게도 IMF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적으로 뭐 집에서 도와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대학도 나왔는데 이제 내 스스로 서야 되는데 이걸 어찌해야 되나 했었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마켓 스트리트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중간을 가로질러 가는 길인데 거기에 가서 길을 걷다 보니까 라디오 XX라는 전자제품을 파는 그 편의점 같은 데가 있어요. 전국 네트워크이긴 한데 거기에 나우 하이어링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보통 뭐 제가 좀 낮추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보통 고졸이나 중졸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일하는 그런 곳이에요. 왜냐면 세일즈 클럽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디스트릭트 오피스에 가서 면담을 하니까 대학 졸업장이잖아요. 너 진짜 여기서 일할 거니? 아, 일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 뭐 새로운 뭐 인생을 개척을 하고 뭐 어쩌고 이런 소리 막 하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황당해하면서 이제 받아줬죠.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고 이러니까 뭐 얘가 뭐 비자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주고 그 스토어를 배정을 받고 거기에 세일즈 클럽으로 갑니다. 제가 세일즈 클럽으로. 근데 넌 대학 졸업장이 있으니까 매니저 트레이니라는 타이틀을 달아줄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달고 스토어로 배정을 받아서 갔어요. 그게 샌프란시스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 이 파이낸셜 디스트릭트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중간에 위치한 라디오 XX라는 전자제품 파는 상점이에요. 작은. 거기에 배정을 받아서 갔는데 그 지점장이 저한테 첫날 제일 먼저 준 어사인먼이 뭐였냐면 주머니를 줘요. 빨간색 주머니. 그 로얄 살루트 뭐라 그래 위스키 잡는 그 비로드라 그러죠 우리말로는. 그 주머니 같은 걸 주면서 그 안에 50불이 들어 있는데 30불은 쿼터, 10불은 다임, 10불은 니켈로 바꿔오라 그러더라고요. 코너를 돌아가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점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바꿔올 머첸다이즈 라인이 있다. 동전으로 바꿔줄 것이다. 그 머첸다이즈 라인이 뭐냐면 그 일대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잔돈 바꿔가는 데인 거예요. 거기 갔어요. 갔더니 너 새로운 애구나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오는데 그때 밀려왔던 자괴감이라는 거는 눈물이 픽 돌아요. 내가 이러려고 이 돈 들여서 공부를 했나라는 어떤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일주일을 보냈는데 그 라디오 XX라는 상점은 철저하게 커미션 제도예요. 내가 내는 세일즈 퍼포먼스에 의해서 월급을 받아가는 거예요. 같이 일했던 흑인 친구가 이 친구 중졸이었어요. 근데 most aggressive sales clerk인 아메리카로 뽑힌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 당시 돈으로도 꽤 많은 돈을 받아갔어요. 비록 거기서 뭐 전자제품을 판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세일즈를 내고 있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저한테 조언을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한 달에 300불도 못 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번뜩 정신이 든 게 뭐였냐면 분명히 여기서도 내가 배울 게 있을 거다. 그걸 찾자. 그걸 찾지 않고 내가 그냥 내 처지가 꽝이라고 그래서 이렇다고 해서 주저앉지 말고 그거라도 배워서 딛고 일어서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배워서 실제로 세일즈를 올려서 한 2,000불 정도를 받아갔어요. 첫 달에는. 그러다가 근데 저는 그때 이미 뭐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가진 스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죽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상점에 앉아 있는데 컴퓨터 부품을 사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라서 뭘 했냐면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명함을 팠어요. 제가 명함을 파서 재홍 제이킴이라고 쓰고 컴퓨터 네트워크 스페셜리스트 이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만큼을 만들어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다가 점장 몰래 컴퓨터 부품을 사러 온 사람들한테 한 장씩 줬어요. 혹시 네가 컴퓨터나 네가 사용하는 컴퓨터나 뭐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라. 내가 스페셜리스트니까 내가 가진 자격증은 이거니 충분히 네가 나를 트러스트할 수 있고 나는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한 몇 줄을 뿌리니까 실제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일본계 해운사의 부사장이셨던 분이세요. 자기 집에 PC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가서 고쳤어요. 제가 고치고 50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회사에 또 그 집에도 뭐 그때는 ISDN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구현을 하는데 좀 해달라 그래서 가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고 또 어떤 그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그 컴퓨터 네트워크를 거기서 구성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안 된다. 네가 해줄 수 있냐? 그러더니 할 수 있다. 나한테 180불만 다오. 내가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때 윈도우 95, 뭐 98 이런 시절이라 가지고 이게 안 붙어.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해냈어요. 180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행했던 그 프로젝트들을 이력서에 썼고 그 이력서를 다시 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몇 달 있다가
결국에는 미국의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였어요. 그 회사에 비록 계약직이었지만 Y2K 컴플라이언스 화팀이라는 데 팀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 안 됐으면 뭐 그냥 정말 그냥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주저앉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정말 주변을 돌아보고 찾아보니까 길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하고 싶은 말이 둘러보시라는 거예요. 둘러보세요. 분명히 거기에는 있습니다. 길이. 그래서 작은 스텝이지만 저는 명함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주고 스몰 프로젝트를 받아서 이행을 했지만 그 스타트들이 모여서 결국엔 어떤 작은 성공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이룰 수 있게 되는 어떤 경로 또는 기회를 저한테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앞에 말씀하시는 강사분들이 다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뛰어나셔서 뭔가 한마디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책에서 읽은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안에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거를 페이스하고 턴어웨이 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 안에서 길을 찾고 그거를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최종 목적지인 내가 생각하는 성공하는 삶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